안녕하십니까. 신우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배우자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부 별산제죠. 한마디로 부부의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나의 채권자가 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나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부부 별산제라고 하는데, 부부 별산제를 하다가 이제 이혼하는 경우에는 내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원칙적으로 부부 사이의 재산은 따로 갑니다. 그럼 개인회생은 어떠냐?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이라고 부부 별산제가 이제 부부 별산제의 예외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부부 별산제를 지켜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래요. 현실적으로 부부가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 명의로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회생도 내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려고 해. 근데 배우자한테 재산이 많아. 그럼 내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들한테 분배해야 되는 재산이 적어지면 뭔가 형평성이 좀 어긋나잖아요. 원칙적으로 이혼하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내 명의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들한테 돈이 하나도 안 간다. 이럴 경우에는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부부 별산제의 원칙적으로 예외를 둡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별산제가 지켜지는데,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했어. 사업을 하면서 배우자가 이제 전업주부임에도 배우자의 재산이 증가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물론 혼인기간 등도 고려를 하겠지만, 이럴 경우는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이 이제 나의 청산가치로 반영돼서 채권자들한테 분배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부 별산제에 따라서 예외는 있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결혼 후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어디서 증여를 받았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이 소명이 되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진 않고요. 물론 또 같이 혼인 기간에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적어. 사업하다가 계속 말아먹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이 또 적당히 소명되면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꼭 나의 청산가치로 반영돼서 채권자들한테 분배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서울회생법원에서 부부 별산제를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된다, 그런 준칙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표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부부 별산제가 원칙적으로 민사 집행 과정에서처럼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엄격하게 지켜지면 실질적으로 채권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고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매우 많아지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거나 부부 별산제가 깨져야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부부 별산제가 지켜져야 된다거나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채무자가 소명을 하면은 설사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청산가치로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런데 혼인기간이 길고 이게 서로 재산이 내가 벌 땐 내가 벌고 배우자가 벌 땐 배우자가 벌고 해서 재산 형성이 어떻게 됐어. 그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로 반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